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고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되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 현재는 아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기가 가지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기 전에 제가 받은 스트레스를 털어내야 할 듯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건 아무래도 제 부족한 환경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댁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시댁에서 많은 미움을 받으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행인 건 이런 부족한 저라도 한결같이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어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며 살 수 있었어요. 일단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하느라 집에 거의 안 계셨고 저는 혼자 자라다시피 했어요. 아버지는 막노동, 어머니는 식당 일로 저를 겨우겨우 키워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혼자 외롭게 자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흔한 형제나 친척, 조부모님도 다 안 계셔서 누구 하나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자라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해서 제 용돈은 제가 벌었었어요. 그때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20살이 되고 나선 고시원으로 독립을 했는데 그렇게 독립해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았고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바로 대학에 가는 건 거의 꿈도 못 꾸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대학도 남들보다 2년이나 뒤늦게 갔고요. 저도 알바하면서 먹고 살기가 바쁘고 학교 다니느라 바쁘다 보니 부모님과도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 그렇게 지냈어요. 지금 와서는 후회되기도 하지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군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먼저 저에게 연락 한 번 하신 적도 없었죠. 심지어는 결혼하고 남편과 살아가는 지금도 저는 부모님 두 분 소식을 거의 잘 몰라요. 어디 사는지만 대강 알고요. 그러니 제가 더 기댈 곳이 없어 시댁 식구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도 그냥 참으며 산 이유도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할 때쯤 부모님과 겨우 연락이 닿아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게 한마디 이야기도 안 하고 저 모르게 이혼을 진행하셨더라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너도 다 컸고 하니 서로 각자 인생 살자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이미 저 23, 4살 때 이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저한테 먼저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으련만 두 분의 이혼 사실이 제가 결혼할 때 혹은 사회생활할 때 발목을 잡거나 제 미래를 어둡게 만들 거란 생각은 전혀 없으셨나 봐요. 사실 많이 원망스러웠고 속상했어요. 제겐 가족이란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 세상엔 나 혼자인 거구나 라는 막막한 감정도 들었어요. 어차피 부모님께 받은 것도 없었고 기대한 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내 앞길을 막으시나 싶었어요. 먼저 말이라도 해줬었다면 내가 마음의 준비라도 좀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이야기도 안 하고 나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진행을 했나 싶었어요. 특히나 결혼을 앞두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들은 거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물론 제가 두 분께 먼저 연락드리지 못했던 건 충분히 잘못이지만 그래도 나도 자식인데 하나뿐인 자식인데
경제적인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도 충족시켜주지. 그때는 정말 그저 눈물만 났어요. 그리고 더욱더 속상했던 건 예비 시댁에다간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하고 말을 해야 하나 했어요. 거기다 제 결혼식 땐 부모님 두 분 다 서로를 보기 싫어서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 깜깜했죠. 남편이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너무 제 가정 환경이 창피했어요. 물론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라 이해해 주었지만 그래도 부부라지만 서로 감추고 싶은 비밀 한두 개 정도는 있잖아요. 연애 전에도 그리고 결혼 전에도 제가 살아온 모든 환경을 말하고 이 남자와 시작을 했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힘들고 부끄러워 제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담담한 척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게 누군가와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방법조차 모르는 제게 옆에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아껴주며 저를 변화시켜준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에 연애나 결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게 정말 행복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끔 해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남편 덕분에 이제는 결혼이라는 걸 꿈꾸기 시작했는데 시댁 어르신께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깜깜할 뿐이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제 가정 형편에 대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부모님의 이혼 소식까지 전해야 하니 그때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자존심은 쓸데없이 센 편이라 숨기고 싶진 않아 결혼식에 못 오시는 부모님 소식을 시부모님께 바로 제 입으로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일부러 이 일에 끼게 하고 싶진 않아 혼자 시댁에 찾아갔어요. 결혼 허락 받을 때도 남편이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 일까지 떠맡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맨 처음 시어머니께 인사를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일단은 저와 단 둘이서만 보고 싶다며 고급 호텔로 절 부르셨는데 그 자리엔 약속과 다르게 시어머니 혼자만 오신 게 아니라 남편 형의 부인인 형님도 같이 나왔었어요. 그때 시모 말로는 형님이 워낙 본인한텐 딸 같은 존재인데 절 보고 싶어 해서 같이 나왔다고 했지만 그것보단 그냥 저를 매의 눈으로 이것저것 따져보려고 나온 것 같았죠. 그 둘은 고압적인 태도로 제게 무슨 신문이라도 하듯 이것저것 캐물었는데 이 사람들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시모는 제 자라온 환경을 다 듣고 나선 경악을 했고 형님은 팔짱을 끼고 저를 도도하게 내려보셨는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의 이혼 소식은 또 어떻게 전해야 하나 싶었죠. 결혼식장 다 잡은 거 엎어질 수도 있겠다. 파혼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까지 먹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며 제 가정 환경에서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혀를 끌끌 차셨어요. 그렇지만 시모 말이 이미 결혼 단계가 너무 진행되었으니 결혼 엎을 수도 없고 이제부터 너는 이 집 며느리로 형님의 동서로 딱 기고 알아서 행동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그 이후부터 시댁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대신해 그러지 말라고 불같이 화를 냈지만 저는 어차피 결혼까지 했으니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식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노력했어요. 나도 가족이라는 집단을 이루면서 평생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제 마음을 이용만 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다니던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졌고 저는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시댁에서 더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저는 어떻게든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찾았고, 일을 찾다 보니 택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원래는 남편도 결혼하고 나서 본인 사업을 한다며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서 퇴직을 미루다 제가 택배 일이 손에 붙으니 남편도 퇴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사업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 정말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남편 사업에 뒷바라지를 했고, 집 생활비랑 그 외로 들어가는 모든 돈 또한 다 제가 벌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얼굴을 못 들며 미안하다고 꼭 성공해서 저를 호강시켜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이게 당연한 거라며 큰일 해야 하는 본인 아들에게 행여라도 징징댈 생각하지 말라고 아주 당당히 얘기하셨어요. 다른 시어머니들 같으면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니 이 정도 희생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식이었죠. 그렇게 2년간의 고생 끝에 남편은 좋은 투자자를 만나 사업에 가도를 달렸고, 3년째 되던 해 30억대의 연매출을 내면서 성공적으로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 시어머니는 점점 더 콧대가 높아져 저에게 말도 못할 집안일이며 매번 부엌 살림이 너무 낡아서 못 쓰겠다고 집에 공기청정기나 가습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집에 필요한 게 있으니 돈을 좀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남편 몰래 하나씩 하나씩 해드렸는데, 이런 요구가 시모뿐만이 아니라 형님에게까지 이어졌고, 저도 어느 순간 이걸 다 해주게 되면 나만 하는 게 없겠구나 싶어 선을 그으며 더 이상의 지원은 못 해드릴 것 같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과 폭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귀한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서 줬더니 부족한 네가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냐며 남편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셨어요. 특히 형님은 제가 너무 어둡게 자라 얼굴에도 다 드러나 있다며 제 면전에 대놓고 재수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땐 정말 비참하더군요. 이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형님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셔선 형님이 하는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자고 운전을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호수 주변에서 한식당을 크게 하시는데, 뭐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 시어머니는 늘 그 부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식당에 가보니 제게 밥을 주는 게 아니라 포장된 음식을 차에 넣어주시며 주소 하나 보낼 테니 거기로 음식 배달을 좀 갔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시는데, 그땐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받은 음식에 어쩔 수 없이 배달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식당에 돌아가니 형님이 또 제 차에 포장된 음식을 넣으며, 역시 배달일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배달 잘하네. 사람은 생긴 대로 놀아야 된다더니 내가 동서 잘할 줄 알고 배달 하나 또 받아놨으니까 여기까지 갔다 와. 갔다 오면 밥 줄게.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 혈압이 올라 저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지금 하다 배달 일까지 시키는 거냐고,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고 따져가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형님 또한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노려보며, 동서가 여태 도움 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따지고 있어, 버릇없이? 지금 서방님이 돈 잘 벌어다 주니까 배가 부르지? 아무것도 없이 결혼한 주제 시키면 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지금 배달 안 가겠단 말이지? 그럼 어머님 불러와야겠네. 형님은 그대로 시어머니를 부르며 가게로 들어갔고, 곧이어 시어머니가 나오셔선
제 얼굴에 침까지 튀기며 저한테 빨리 배달을 갔다 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배운 것도 없이 어릴 때부터 이런 일 하면서 산 주제.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제 와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어? 너 택배일도 했잖아. 무식하게 택배일도 안 주제. 네 형님 음식점 배달 일은 왜 안 해? 네가 할 줄 아는 거 하라는데 그것도 못해? 대체 넌 우리 집 와서 하는 게 뭐냐? 어휴, 저것도 며느리라고 저러고 있으니. 어머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여태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는데 제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라니요. 저 어머님 말씀대로 택배 일해서 어머님 아들 사업 뒷바라지 당하고 밤낮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매일같이 손이 찢어져라 박스 들고 나르고 했어요. 그러고 나선 남편 사업 잘 되니까 어머님 형님이 해달라는 것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저도 이제 가만히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들어도 너무 맞는 말만 하니 시어머니와 형님 또한 금세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둘에게 포장된 음식을 전해주며 안 간다고, 아니 못 간다고 하고 뒤를 돌아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등과 다리를 있는 대로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네가 뭐 어떤 말을 씨부리든 빨리 배달 가라. 네 형님네 손님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어. 아, 배달 늦었다고 불만 전화 받게 만들라 그러냐? 네가 뭔데 네 형님네 가게까지 망하려고 해. 이게 어디서. 빨리 가. 저는 대응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돌바닥으로 얼굴을 내리박았고 무방비 상태로 시모와 형님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저는 간신히 그 둘을 떨어뜨려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목 놓아 엉엉거리며 울었어요. 역시나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 또한 제 얼굴을 보곤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가만히 안 두겠다며 혼자 시댁에 찾아갔어요. 예전 같으면 저도 말리는 신용이라도 했을 텐데 저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남편이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별 소득이 없진 않았던 게 되려 남편은 더 좋은 소득을 가지고 왔어요. 웬 카드 고지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카드 고지서로 터지고 말 일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 고지서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카드 연체 고지서였는데 그렇게 남편과 저한테 돈을 뜯어가다시피 했으면서 왜 카드값이 밀렸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처음엔 남편도 혹여나 뭔가 집안에 말 못할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외국에 계시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외국계 회사의 임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1년의 반 이상은 해외에 계셨어요. 연세가 드셨어도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신 시아버지를 저도 많이 존경했는데 저를 반대하던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았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마음 돌리는데도 정말 많이 애를 써주셨고요. 아무튼 제겐 호의적인 편이셨죠. 근데 이번에 전염병이 도는 바람에 해외에 계시다가 더 못 들어오시게 되었고 작년 추석엔 아예 못 오신다고 해서 남편이 겸사겸사 전화를 드려 상황을 설명했죠. 그런데 시아버님 말씀으론 집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긴 했는데 남편 말로는 시부모 부부가 같이 산 세월 중 절반 이상은 떨어져 지냈기에 아마 시아버님도 자세히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된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추석을 앞둔 날까지 저희는 별다른 점을 밝히지 못한 채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죠.
추석 전날까지 문을 안 열어주던 시어머니는 명절 음식을 해야 되니 저보고 빨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일이 있어 늦으니 제가 혼자 명절 음식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일 때문에 좀 늦게 간다며 저보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한 보름 만에 시어머니를 다시 뵀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면전에 대고 카드 연체 고지서를 펼쳐 이게 뭐냐고 했어요. 그러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역정을 내며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걸 확 뺏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영 이해가 가질 않아 제가 캐물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1년 전부터 용돈도 올려드리고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제가 사드리고 심지어 아버님한테도 생활비 따로 받고 계신다면서 카드 연체가 왜 이렇게 많이 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희번떡거리며 너 지금 나한테 생색내는 거야? 그게 네 돈이야? 내 아들 돈이지? 이게 아주 저번에 한번 큰 소리 쳤다고 기어오르네. 너 저번처럼 또 한번 발길질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어머니, 저 그 사람 와이프고 경제권도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용돈, 그리고 제가 때마다 뭐 사신다고 돈 드린 거 어디다 썼는지 궁금해요. 어머님 혹시 뭐 다단계나 사기 당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솔직히 그 말 하면서도 덜덜 떨렸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던 골프채를 들더니 야, 이 미친 거사. 내가 내 아들 돈 쓴다는데 네가 할 게 뭐야? 어? 어딜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너 오늘 내가 아주 끝장 본다. 그러더니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늘어지시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시댁에 왔고 그 모습에 기겁을 하며 달려와 소리를 치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시어머니를 떼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없을 때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셨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궁금했던 말 했을 거예요. 대체 어머니, 저희 뒤에서 뭘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태 준 돈들 다 어디다 까먹으셨냐고요? 남편 또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악에 받쳐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주버님네 부부 또한 집에 오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오자 제 헤집어진 머리와 옷차림 그리고 반쯤 뒤집어진 남편의 눈빛을 보곤 아주버님이 무슨 일이냐고 얼어버렸죠. 근데 그 순간 형님의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큰일 났다 라는 표정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와 눈빛이 마주치자 바로 피해버리는 걸 보곤 저는 그때 예감했어요. 아, 모든 돈이 다 저쪽으로 갔구나 하고요. 아주버님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남편만 채근하고 형님은 시어머니께 다가가 시어머니를 말리는 척하며 귓속말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가 형님의 팔목을 잡곤 형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었어요. 저희가 어머니께 해드린 돈들 그거 다 형님이 해드셨죠? 이미 다 알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거짓말 칠 생각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말고요. 이성을 잃은 제 얼굴을 보니 형님도 겁에 질려하시며 무슨 소리냐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시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차츰차츰 다가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당신 혹시 또 도박했어? 둘째가 어머니한테 준 돈까지 갖다 그 돈으로 도박한 거냐고? 이 여편네를 진짜? 아주버님은 자신이 들고 있던 차키와 핸드폰을 내던지고 형님을 잡아 끌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형님은 계속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여태 시어머니와 형님이 그동안 저희 부부가 들인 돈으로 도박을 하고
제가 사준 물건들을 팔아 도박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에겐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잘 안 된다고 둘러대며 식당이 잘 돼도 계속 어렵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다 알면서도 같이 도박을 하러 다녔다고 하더군요. 맨날 저한텐 형님이 집안도 좋고 돈도 잘 벌어 아주 최고라고 하더니 이런 여자한테 여태 최고라고 했는지 그 소리를 들으니 기가 차 더 미쳐버리는지 알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도 그 사실을 듣곤 명절이고 뭐고 이제 연 끊고 살 거라며 뒤집어 놓고 나왔는데 그 카드 고지서만 아니었다면 평생 그 둘의 들러리를 해줄 뻔했네요. 이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평생 몰랐으면 어쩔 뻔했냐고 남편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분이 안 풀려 씩씩대고 있는데 아주버님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는 문자였죠. 아주버님은 마치 고해를 하듯 그간의 일들에 대해 무심히 대처해 미안했다고 하시며 특히나 저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형님과는 이혼을 할 거라고 하셨죠. 형님의 도박 문제가 벌써 이번에만 4번째라고 하시며 자기 혼자만 하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끌어당겨 그딴 짓을 했냐고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의 이혼 결정 얘기가 나오자 며칠 후 시어머니는 염치도 없이 제게 연락을 해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수십 통도 넘게 연락을 하셨지만 저와 남편은 결심을 했기에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요. 시아버지도 사건의 진상을 아시곤 자신이 외국에 있어 집안 돌아가는 꼴을 알지 못했다며 상황이 잠잠해지는 대로 바로 가서 해결을 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하기야 외국에 계시니 뭘 어떻게 더 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찌됐든 저희 부부는 모든 시댁 식구들에게 다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아니 시아버님 또한 저희가 시어머니랑 연 끊고 산다는 걸 말릴 수는 없으셨죠. 그 후 아주버님 부부는 이혼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의 생활비는 주지 않을 거라며 알아서 벌어서 쓰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더 저와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 같았죠. 그게 진심이라고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게 본인 상황이 궁지에 몰리니 이제 와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벌써 이 일을 겪은 지도 1년이나 지났는데 추석 때가 돌아오니 트라우마처럼 가슴이 턱턱 막히고 답답해 누구한테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제 속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제가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부모 사랑도 한 번 못 받아본 늘 주눅든 사람이라면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제 나름대로는 후련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 요즘은 조금 마음 편히 살고 아이 가질 준비도 하고 있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